누군가에게는 유년의 추억으로, 어떤 이에게는 탐험으로 또는 휴식의 여정으로 사람마다 길 위에선 목적이 다릅니다. 그 다양한 마음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골목이에요. 오, 참 가을 하늘 맑고 푸르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골목은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에요. 김광석이 살았던 이 방천시장 골목을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많은 팬들이나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구 중구에 오시면은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추억하는 아주 다양하고 익숙한 그런 골목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골목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최주봉의 테마기행 길, 그 골목길을 찾아서 레디 고! 도시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같은 길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설레게 되지요. 걷다가 만나는 갈림길이 더욱 즐거운 골목 여행의 성지, 대구 중구로 골목 여행을 떠납니다. 날씨도 여행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근사한 날이네요. 이야, 전형적인 가을 하늘. 저 하늘 좀 보세요. 파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곡 뭔지 아세요? 가곡 동무생각입니다. 동무생각. 박태준 작곡, 이은상 작사.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이 청라언덕이 바로 여기예요. 이곳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봄처럼 싱그러운 학창 시절과 그 시절 동무들을 떠오르게 하는 청라언덕. 그런데 이 곡에 담긴 마음이 동무가 아닌 첫사랑을 향한 세레나데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저는 대구에 수십 년 전부터 드나들었는데요. 네네. 이 장소는 처음 와봐요.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곳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그리고 이은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청라언덕에서 그 노래가 탄생이 됐습니까? 네,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토대를 다지셨던 네. 박태준 선생이 네. 학생 시절 때 개성학교를 다녔습니다. 오. 등하교를 하면서 청라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또 선교사가 세운 여학교, 예. 그 백합처럼 고운 피부 여학생이 있었나 봐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내 너 좋아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렇죠. 벙어리 냉 가슴을 안고 그렇죠. 졸업을 했습니다. 아유. 졸업을 하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네. 선교사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나중에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 음악교사로 가게 됩니다. 오. 그때 노산 이현상 선생, 네. 우리나라 유명한 시조 시인이잖아요. 그죠? 노산 이현상 선생은 국어교사, 박태준 선생은 음악교사로 있으면서 개성학교 시절에 그 짝사랑한 여학생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국어교사와 음악교사의 만남 아닙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만듭시다. 일제강점기 때 박태준 작곡, 이현상 작사, 동무생각이 배경이 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여,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의 하모니가 아름답듯 오래된 건물과 함께 세월을 견뎌온 담쟁이가 보기 좋습니다. 과거 청라언덕을 찾은 선교사들이 대구의 더운 날씨를 이겨낸 비책이었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좀 자라.
작아요, 이쁘장어지. 아담하니.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언덕이었지만은 100년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절 이곳의 주인공들은 우리와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조선에 들어온 낯선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을 짓고 담대기를 키웠던 곳이지요. 창틀도 풀을 청, 담대기 나자를 써서 청라언덕이에요. 이게 그대로의 건물. 선교사 스위지의 집입니다. 대구 읍성을 철거할 때 가져온 이 성돌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았다는구만요. 대구 읍성의 역사까지 품고 있는 거지요.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네. 그때 보면 그럼 이 지역이 많이 발전됐겠어요. 그분들이 오므로 해서. 네, 선교사들이 오므로 해서 우리나라 대구에 최초 서양 병원이 생기죠. 네. 그리고 대구에 또 근대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가 어디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뭐 배로 들어왔겠지 뭐. 네, 최초 피아노가 배로 들어왔는 건 맞습니다. 그 최초 피아노가 서울이 아닌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1900년 3월 26일에 피아노 사이드 보탐 부부가 피아노를 가지고 되는데 그 피아노를 운반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한 16km 됩니다. 예. 그걸 3일 동안 운반합니다. 와. 조선 사람이 한 20명이 한 3일간 하는데 20명, 30명이 하는데 피아노 소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절초풍합니다. 이 나무통 속에서 소리가 나는 보니 이 속에는 분명히 귀신이 들어있을 것이다. 아이고 귀신통이 조선에 들어오면 부정을 탄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일행과 이 조선 사람이 신랑이 하다가 들어왔는 게 우리나라 최초 최초의 피아노. 네네. 1910년대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서 더욱 실감났던 시간 여행. 이 길을 쭉 따라가면요, 의미 있는 근대 문화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그래서 근대 문화 골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장님,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태극기가 이렇게 쭉 나라에 걸려 있고 네. 무슨 의미 있는 길 같아요. 이렇게 언덕배기로. 네, 여기는 1년 12달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예. 바로 대구의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길을 걸어서 태극기 들고 올라갔던 장사란 말이에요? 3.1 만세 운동은 대구에서는 1919년 3월 8일에 했습니다. 3월 8일 에. 서울에서는 탁골고는 3월 1일 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뒤에 대구에서 했는데 바로 저 위가 일본 경찰들 눈을 피하기 좋은 솔밭길이었습니다. 아, 저 끝에가. 네네. 예. 대구의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일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저기서 모여서 이렇게 3.1 운동길을 내려옵니다. 아, 여기 쭉 내려왔군요.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옛날 서문장입니다. 대구의 큰 장, 조선의 3대장이었습니다. 아, 서문시장. 예. 그래서 조선의 3대장인 거기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도 만세도 부르고. 네네 그래서 예. 행진했던 그런 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학생들이 변장으로 하고 내려와서 네네. 서문장으로 가던 그런 길이란 말이죠. 네네네. 이거 아주 대단한 길인데요. 네, 기억해야 대구의- 될 길이에요. 네, 대구의 학생들이 그만큼 기폭제가 돼가지고 예. 대구 시민들 한 1000여 명이 그때 3.1 운동에 동참했답니다. 아하. 네. 90개의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독립의 염원을 담은 함성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계단 양쪽에는 1900년대 대구의 모습과 3.1 운동 당시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대구 고보인데? 네, 대구 고보라면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 고보 교장과 교사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예. 많았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이 일본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3.1 운동 당시에는 대구 고보 학생들 200여 명이 3.1 운동에 동참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간 구류를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3.1 운동에 참여했다고 네네네. 징역 6월부터 1년의 선고를 네네. 맞았군요. 아, 대구 고보 학생들이 아주 장하고 네네. 그 앞장을 섰군요. 매년 3.1절 기념 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이 길을 걸으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그냥 우리의 만세 시위 했던 우리 젊은 청춘들. 그러니까 이 길이 네. 우리 청춘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장소. 네. 그리고 저 행진에서 저 밑에 서문시장으로 빠졌다 이거죠. 네네. 이야, 참 그만큼. 숙연해지네요. 3.1 만세 운동의 기폭지가 여기잖아요, 그죠? 네네. 또 3.1 만세 운동에 또 앞장서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 선구자들. 네, 그분을 찾아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구 계산동의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재미있는 추억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골목. 골목길이 아주 예쁘네요. 아우 깜짝이야. 요 녀석들 이거 언제부터 쳐다보고 있었어? 도심 안쪽에 위치한 이 고택은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시인의 삶이 있던 곳입니다.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한 곳인데 일제에 항거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지요. 이 고택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오신 분이 이상화 선생의 저 형상이에요. 네, 참 멋있죠? 네. 예, 이상화 선생께서 1937년에 형을 만나러 중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이상화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이상화 선생은 1901년에 요 가까이에 서문로에서 태어나셨는데 여기는 이상화 선생이 1939년에 오셔가 43년에 돌아가신 집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긴 여기서 돌아가셨군요. 네네, 바로 여기 안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상화 선생께서 많은 작품도 쓰셨고 일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네, 아까 3.1 운동을 이야기했듯이 3.1 운동에 앞장서셔 하다가 네. 일본 경찰의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작 3.1 운동 때는 피신자의 역할로만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분이 시를 쓰면서 일본에 바로 부딪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살던 옛집은 대구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제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애쓴 그의 일상과 개벽지를 통해 발표한 시, 소설, 이 평론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생의 형제들이 모두 한 인물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용봉인학. 네, 용봉인학 바로 이상화 선생의 사형제를 말합니다. 용은 이상화 선생의 형 이상정 장군을 말합니다. 큰형. 네, 제일 큰형. 이상정 장군은 도저히 조선에서는 일본 놈 때문에 독립운동 못 하겠다 하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하셨어요. 중국으로 가셨구나. 네네. 예. 그 다음에 봉은 이상화 선생 자신을 말하죠. 보강봉자. 예. 그 다음에 이는 기린의 인자 이상백 선생을 말합니다. 이상백 선생. 예, 우리나라 농구를 도입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최초 IOC 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내 이상호 선생은 학예 비유대입니다. 예. 수렵의 대가이기도 하고 사기협회 회장까지 하셨으며 문과 무과 다 조화롭게 잘 됐던 그런 분입니다. 자, 좀 용봉인학. 그 네 분 형제분이 큰 일들을 하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때 당시 아주 출중한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2살이야. 시인의 마음을 달래주던 공간이었던 마당 한쪽에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참 저항 시인 이상화 선생의 시인데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많아요. 부분. 2009년 잘 가꾼 문화유산에 선정되기도 하고 최지봉도 만세! 한국관광 백선에도 이름을 올린 이상화 고택.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남기면 1년 후에 나에게로 오늘이 전해집니다. 대구 중구에는 시인의 골목뿐만 아니라 소설가의 골목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뭐 신문파리 소년이야. 무슨 네, 맞습니다. 김원일 선생의 마당 깊은 집에서 나오는 주인공 길람입니다. 길람이가 바로 신문파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마당 깊은 집 전시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골목 안에 골목 같구만요. 골목길로 접어들수록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6.25 이후 어려웠던 1950년대 대구예요. 마당 깊은 집은 그 시절의 생활상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인기가 좋았던 소설이지요. 김원일 선생이 대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예, 김원일 선생님은 1942년 경남 김해 진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950년에서 53년에 휴전이 되고 1954년에 대구로 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4월에 오는데 그러면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는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예. 신문팔이도 하고 물지개도 치고 장작도 패면서 어려웠던 삶을 소설에서 녹아내려 놨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길람이라는 친구가 바로 자신이군요. 네, 김원일 선생의 그 자전적인 소설이고 전쟁 소설이고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에는 6가구 22명의 인물들이 살았다는데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피난민들의 이야기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당 깊은 집 원래 집이에요? 네네. 원래 이 자리는 아닙니다. 네. 원래 이 자리는 아닌데 마당 깊은 집이라는 것은 보니까 계단을 5개 내려갑니다. 또 주인집입니다. 여기는 주인집 계단을 5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마당이 깊겠죠. 주인집은 섬유 공장도 하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인은 건빵, 시계빵 하지만은 여기에는 방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을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4가구가 살았다. 김원일생 자신 길라면의 요 마지막 방에 살았습니다. 그래 주인집이 잘 먹고 살만했네 주인집은. 아, 여기는 그죠? 대단했죠. 예. 먹고 살만한 주인집과 달리 이 길라미네 같은 피난민들은 발 한 번 쭉 뻗기도 힘든 아주 작은 방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지요. 이거 있으면은 그때 가족이 바느질해서 먹고 살았어요. 예, 김원일생 어머니가 직접 사용했던 예, 재봉틀. 그 주발, 노트그릇이 네, 쭉 네. 놓여 있고 여기서 5-6명이 산다는 건 참 비참하잖아요. 지금은 한 명도 이런데 안 살죠, 그죠? 그 지금 2명 발 뻗고 자는데 여기에 5 식구가 누워 잤다는 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 3끼를 못 먹고 2끼, 뭐 1끼로 하루살이를 다 했으니까. 저기 등잔불 보세요. 등잔불. 네네. 응? 호롱불, 그죠? 응. 1954. 마당 깊은 집은 6.25 전쟁 직후에 종로, 장관동, 약전골목, 중앙통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의 모습을 화면이나 사진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길람이구나. 신문 좀 네네. 팔아봐라 그래. 근데 저 탤런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990년 MBC 월화 드라마 8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했는데 고도심 김수미 씨가 출연했었죠. 그리고 충구를 이렇게 투어해 보니까 네. 참 근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방 근대를 많이 봤지만은 네. 아주 오시는 분들이 이 충구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대구에 네. 오시면은 그죠? 오늘 이래 다녀본 코스는 근대골목 2코스입니다. 예. 2코스지만 그 외에 근대골목 5개 코스와 또 다시 경제신화 도보길이라고 또 또 나왔습니다. 있어요? 예, 예. 오. 그렇게 하고 또 10월 15일, 16일에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대구 중구, 대구가 가장 아름다운 밤이 대구 야행이 오, 예, 진행됩니다. 야행. 예, 오. 야행. 고맙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네. 동행해 주신 거. 네,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하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구 중구 골목은 어디 하나 평범한 곳이 없어요. 이곳은 약전 골목입니다. 오, 냄새 아주 향이 기가 막히다, 야. 이 길을 지나면 또 다른 골목이 펼쳐집니다. 골목이 품은 것은 운치 좋은 한옥입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와 넓은 마당 한옥을 갖춘 이런 이게 식당인 모양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온 이곳에서 눈이 먼저 즐거움을 채우는군요. 오랜만에 만난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요거 인두고 인두. 요것도 다리미오. 그 화로. 아, 요건 무슨 뭐 찔 때 이건 박냉이구나. 야, 무슨 박물관이야 뭐야? 아이고야 이거 장식장부터 아주 골고루 다 있네. 에? 말도 있고 대박도 있고. 와.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인장의 성향이 보이는 이곳. 이게 이 집이 원래 한옥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집이 있는데 한옥을 개조했나? 네, 낡은 한옥을 재보서예요. 전통 한옥의 미를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한옥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니까요. 그렇죠. 와,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흔적들이 꽤 많아요.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시겠어요? 예, 외국 관광객들은 이제 들어오시는 입장부터가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왜? 일단 전통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음악이 맞춰 춤을 들어온다. 분위기 야, 분위기 좋겠는데? 저기 밖에 보니까 뭐 한 수십 명의 예약자가 쭉 있어요. 아마 그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모양이죠? 물론이죠. 그래요? 네. 야, 나도 한상 먹으러 왔다. 이거 못 먹겠는데 손님 많아서. 응? 먹을 수 있어요? 예, 당연하죠. 아, 그래요?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고유의 한식을 보다 옛 방식으로 재현해내고 싶었다는 주인장. 그 음식이 정갈하고 모양도 좋아서 예비 부부의 맞선 자리인 상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뭐 중요한 사람 대접할 만하죠. 자, 여행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한상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세어보니까 이게 한 16가지가 돼요. 그냥 개수로도. 저는 음식 못 본 음식이 꽤 많아요. 아주 특별한 음식들이 오늘은 다 이렇게 일부러 최주봉이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건 아닌 것 같고 딱 저 들어와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거야. 이 이름이 뭐야? 새우선입니다. 새우선. 선.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새우선? 선이라 하면 이제 찌는 요리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 새우살 위에 오방색, 그렇죠, 요 오방색. 재료들을 각각 조리해서 이제 새우살 위에 얹어 요대로 그대로 쪄서 그대로 쪄서? 내는 음식이요. 야, 이것도 그러면 맛있겠다. 새우살의 향과 맛 그리고 요 오방색 각각 다른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방색이니까. 예, 하나, 둘, 여기에 셋, 향과 넷, 맛이 다섯. 어우러져 더 나은, 더 새로운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많이 본 음식인데 이게 무슨 네, 너비안이라고 하는데요. 너비아니. 너비안이는 다들 잘 아시는 요리들이에요. 예. 근데 보통 너비안이라 하면은 양념에 고기를 버무려서 구워낸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어떻게? 1년 넘게 숙성된 양념에 예. 생고기를 그대로 바로 썰어서 버무려 구워내는 음식이에요. 아주 특별하구나 그건. 네, 그게 궁중 고서에도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고 저희가 가게 사는 겁니다. 이 집만의 독특한 그런 음식 요리법이네요. 그죠? 새우 하나가 뭐 이리 정성스러울까? 아주 손대기 아깝네 그려. 그 정성 덕에 새우의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요. 아주 짭짤하고 약 간이 돼 있네. 새우선. 이거 외국인들이 좋아하겠다. 보통 뭐 사문색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원래 예전부터 내려오는 건 이제 오방색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이 오시면 뭘 먼저 제일 선택을 해요? 아무래도 갈비찜 아, 갈비찜. 예. 그리고 떡갈비 요리. 아, 이거 떡갈비구나 예. 이게. 그리고 저희 너비안이는 빠질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냥 궁중고소를 연구해서 만든 너비아니. 아이 연해. 아주 식감이 참 좋다. 재료에서 최고의 재료를 쓰면요 신선하고 여기 재료의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음식이 나와요. 오늘 선생님 요 조미료 쓰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들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예,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그 요리 아주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한옥에서 먹으니까 이 또한 하나의 여행같이 느껴지네요. 한 입 한 입이 색다른 골목을 걷는 기분이에요. 근데 일단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음식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우리 내국인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 이름이 젊어지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 먹으니까 젊어질 수밖에. 그리고 기분이 젊어지는 것 같아. 한옥의 풍미를 더 즐기고 싶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일상이 답답할 때 쉼표같이 한숨 쉬어갈 수 있도록 동네 사이에 놓인 아주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서문시장 근처 역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근처에 아주 현대식 건물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묵을 거예요, 하룻밤. 젊은 사람들이 현대식의 세련된 공간만 찾는다는 건 편견이에요. 이곳은 젊은 친구들 SNS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야, 2층 올라가는 길이면 멋있는데, 연도 있고 뭐 그냥, 이야, 아주 재미나게 꾸며놨어요. 응? 잘 묵을 바가 이 방 같은데 들어가 볼게. 어떻게 생겼나? 계세요? 오, 와, 이야, 깨끗하다. 오, 주방을 비롯한 냉장고, 별거 다 차려놨네. 그냥 현대식으로 그냥. 야, 이게 또 화장실인 모양이에요. 와. 방으로 딱 들어서니까 반전이네요. 한옥의 예스러움을 살리고 현대식의 편리함은 속에 담았습니다. 쉬어야지. 야야야야, 피곤하다, 야. 아, 여기도 뭐야? 이 밖에. 오! 와, 좋은데? 응? 여행자의 휴식이 이 정도는 돼야죠. 탁 트인 한옥 전경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이런 매력적인 공간도 있어요. 아이고. 대구 중구에 와서 하루를 참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오! 이야, 커피 한 잔에 또 오늘 피곤을 한번 풀어볼까? 숙소는 마음에 드셨어요? 방 마음에 들고 말고요. 좋아요. 이 한옥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한옥이거든. 특별하고 독특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저희는 가족 단위와 아니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네, 한옥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뭐 저기 뭐야 외국인도 또 오겠는데요, 그럼.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하. 이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슨 체험,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한복 체험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다도의 이제 다도 체험을 하면서 차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차 문화.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윷놀이나 토우 같은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게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묵고 오면은 이 주변에 혹시 뭐가 있나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근처에 뭐 또 있어요? 저녁 시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야시장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시장 좋아요. 숙소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낮에 가면 대구 최대 규모의 시장이 밤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찬 야시장으로 바뀝니다. 약 한 350m에 달하는 이 시장길에 80여 개 매대가 운영 중이라고 그래요. 2016년 6월 개장 이후에 중구에 아주 명물거리가 됐어요. 어디서 오셨어? 저희는 경기도 이천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천. 아이 멀리에서 오셨네. 가족들 여행 오셨구나. 네네네. 그럼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 야시장. 저희 일단 애들하고 예. 간단히 주전부리 할 겸 예. 여기서 이제 막창이 대구가 유명하니까 막창. 막창도 좀 먹을 겸. 대구하면 막창이죠, 네, 그죠? 맞아요. 대구 하면은 막창하고 외치게 되지요. 그만큼 유명한 음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대구의 명물 막창입니까? 예, 대구 와, 막창. 왜 대구가 막창이 유명해요? 원조니까요.
원조? 예. 서울에도 있는데 무슨 원조야? 아, 그게 다 대구에서 서울 올라간 겁니다. 아, 그럼 원래가 원조가 대구란 말이게 원래 원조가 막창은? 대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 손님들이 많이 먹겠어. 찾는 거 많이 찾죠? 많이 찼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좀 그렇습니다. 야, 아주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냥. 매콤한 양념에 파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바삭하게 구워낸 막창. 코로나로 마음이 힘들 때 이만한 위로의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런가 아닌가요? 야, 그 별미인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옛날 같이 다시 활기차는 장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셔야 돼.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야시장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음식을 만드는 철판에 뜨거운 열기가 식는 날 없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목이라는 단어는 추억의 느낌이 들고 동네라는 단어는 사람 냄새가 좀 납니다. 이 동네는 한약재 냄새가 가득해요. 다시 찾은 약전 골목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났는데요. 평범한 전시가 아니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대구 양령시 한방 의료 체험타운. 네네네. 여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아, 여기 한방의료 체험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의 360년 전통의 대구 양령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제 설립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의학의 우수성도 좀 널리 좀 홍보하고자 이제 한방의료 체험타운을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앉아서. 예.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ICT 한방 체험관으로 한의학 정보를 얻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신체 스트레스하고 두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셨네요. 촬영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조격도 좀 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일단 그 풀으려면은. 네. 아, 그래. 여기 가운데 서야 되나? 이번에는 체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사진만 찰칵 찍으면 뭐 사상 체질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소음이는 여기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런 질환, 간경화, 간염, 목 디스크, 무릎 관절염, 지방간 뭐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건 손지압점 체크인데요. 내 몸에 좋은 지압점을 알려줍니다. 눈이 침침할 때, 속이 안 좋을 때 유용하겠죠. 보통. 야, 이거 아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자기 어느 부분 손 지압만 하면은 설사도 지혈되고, 허리 아픈 것도 되고, 다리 아픈 거, 울렁증 이런 것도 이렇게 손을 짚으면은 뭐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한방 의료 뷰티 체험관으로 왔습니다. 피부의 나이를 진단할 수 있고 예약을 하면 한방 뷰티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 편하게 지압받을 공간이 많은 건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한의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해줘요. 똑똑.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시네. 앉아보시겠어요? 예. 자, 선생님. 제가 어떠해요? 인바디 점수가 몇 점, 71점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70점에서 80점이 저희가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80점 이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조금만 더 관리하셔가지고 점수를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조금 해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산에 같은 거 등산하고도 괜찮죠? 네, 그것도 괜찮으신데 집 앞에 걷더라도 조금 힘있게 숨찰 정도로 한 10분
10분 이상 걸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대개 보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겠죠? 아니면 남녀노소 뭐 불구하고 다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나 20대 젊은 분들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가리지 않고 다 오셔가지고 체험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도 오시나요? 원래 저희가 외국인도 자주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시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이 상담을 받으면 대개 반응들이 어때요? 일단은 보통 그쪽 나라에는 없는 저희 한의학이다 보니까 받고 가시면 좀 신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체로 다 만족하고 가시는 편입니다. 경열 지압 침대네. 계속해서 가는 사람 또는 쉬어가는 사람 여행에는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약전 골목이라는 역사적인 골목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력이 그냥 한 방에 딱 차오르는 것 같아요. 자극이 와요. 와, 찌르찌르. 여기 통이, 혈액 순환도 시켜주고 그러나요? 네, 근육을 경직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근육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통증을 기능이 완화시켜준다. 네네네. 오늘 아주 너무 쾌적하고 좋은 공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상담받고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싹 풀렸어. 진짜. 좋아요. 활력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골목 별미가 꼭 밥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여행 중에 만나는 빵, 이 빵은 더욱 특별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유별나게 밀가루 사랑이 다른 지역보다 달라요. 유별나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1950년, 60년대는 이 대구에 빵집이 52, 52개나 있었대요. 꽤 많죠. 난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분위기 같대요. 여기서 선도 보고, 여기서 약속도 오고, 여기서 연애도 하고, 빵도 먹고. 그러던 빵집, 옛날 빵집. 근대문화 골목에서 요즘 유명하다는 빵집 개화기 다방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젊은이들의 빵 기술의 목록 1순위래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직접 손수 이렇게 빵을 가져오신 거예요? 사장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 집에서 유명한 거는 전통 방식의 단팥빵입니다. 이 빵집에 손님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손님이 많이 오는가? 왜 찾는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3대 단팥빵집으로 선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들께서 옛날 방식으로 만든 단팥빵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네. 이게 단팥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인삼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인삼 냄새 많이 나죠. 네. 인삼이 냄새 나네. 향긋한데 인삼 냄새. 이 파운드 케이크 제품 자체가 양영시 협동조합과 같이 MOU를 맺어서 거기서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만드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양영시에서 공급을 받는군요. 아주 향이 인삼 향하고 꽉 차 있어요. 배워서.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딱 보니까 속에 무슨 고명이 들어가 있다? 안에 씹히시는 건 호두와 통팥입니다. 저희는 팥을 직접 끓이다 보니까 통팥. 네, 팥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맛이 좀 유별나. 다른 단팥하고 또 비교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젊은 친구들이 찾는다는 특별한 메뉴를 한번 만나볼까요? 요건 미리 예약해야 먹을 수 있다는데 SNS에 예쁘게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소소한 재미 아니에요.
이야, 이거 무슨 빵이고 빵이 아니라 무슨 잔치집에 와서 애기들 뭐 저 백일상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개상이 이거 독특하네. 저희 빵집 자체가 레트로한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애프터눈티 세트지만 한국식으로 한번 재해석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른들보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우선 사진 찍으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형 귀여워가지고. 네. 깜찍해 아주. 그리고 외국을 못 나가다 보니까 뭔가 호캉스 또는 이걸 가지고 뭔가 외국에 놀러 온 것처럼 사진 찍고 그렇게 그리고 이 디저트랑 같이 샴페인도 같이 즐기고. 아, 여기 샴페인. 네, 맞습니다. 우와. 앙금이 있네. 분위기 있게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단팥빵이 좀 더 그리웠습니다. 반갑게도 위층에서 단팥빵을 직접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단팥빵 장인들이에요. 파다 앙금도 직접 만든대요. 야, 근데 이게 단팥빵이죠? 예, 단팥빵입니다. 이 단팥빵 만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글쎄요, 지금 아마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네. 빵과 함께 40년이네. 네. 아, 빵과 함께 나이 드셨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달인보다는 장인이 낫죠.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부끄럽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워 장인이라는 게. 야, 30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게요. 그냥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니까 빵이 이렇게 맛있구나. 예? 이게 내가 그냥 짜증내서 뭐 빵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년 동안 하셨으면 한결같이 빵 맛이 내는 거. 네. 그거 장인께서 따로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노하우가 있어요? 그 비결이라는 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제 옛날에는 참 단 걸 좋아했고 요즘에는 이 팥 맛을 내면서 단 걸 조금 덜 넣는 상태에서 팥 앙금을 만들 찌개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갖고 덜 달게. 그렇죠. 요즘 시대에 맞게. 덜 달고 팥 냄새가 내 몸에 착 배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팥빵 장인의 노력이 골목을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빵집이 된 비결이겠지요. 대구 북성로는 1970년부터 80년대 국내 최대 산업 공구거리로 전성기를 누리던 곳이에요. 하지만 IMF 이후에 그 위상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북성로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루라는 공간입니다. 나는 청계천에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맞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성로라는 공간에 예. 기술자, 기술장인, 그리고 공구상의 분들의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술가들 혹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제작자들, 더 크게는 시민분들이 기술과 예술이 같이 융합해서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실현해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어떤 큰 장을 만들어서 북성로가 역동하고 생동하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모루입니다. 야, 그건 멋진 생각이다. 아이디어가 아주 매리고 좋은데요. 북성로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장인의 인생에는 때론 거친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요. 함석 공장을 운영한 이등령 선생의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이 그 시절 열정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장인에게는 특별한 철칙이 있었대요. 공구는 제자리에. 그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뭐 함석도 누리는 방 같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함석 장인이신 이득영 사장님의 그 기증 물품과 또 공작 작업들 하는 것을 이제 컨셉으로 꾸며놓은 공간인데요. 그 사장님이 60년이 넘는 경력자셨어요. 장인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직접 쓰셨던 수공구들을 위주로 이렇게 뒤에 전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장인분도 가끔 오세요? 네, 사실 지금은 몸이 조금 편치 않으셔서 네. 자주 못 오시는데 이전에 네. 오셔서
어떤 공구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시민분들이랑 함께 그 스토리텔링 콘서트도 여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함석 장인이 삶이 담긴 공구뿐 아니라 시민들이 하나둘 기증해 주셔가지고 100여 종의 공구가 모였답니다. 다양한 공구며 제작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일부 공구는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북송로와 공업소들 그리고 기술 장인들과 기계 부품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의 작품들도 보이네요. 여기는 뭐 공구는 많지 않고 무대 전시해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상설 전시 공간이고. 아, 상설 전시 공간? 네. 북송로 기술장인분께서 기증해주신 물품들이랑 또 만들기를 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1일 클래스나 이렇게 한 4주짜리 클래스 이런 것도 진행을 해요. 그때 나온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요. 그래서 북송로에서 제작자와 시민이 만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건 무슨 빵틀 같아, 그지? 예. 기술 장인분과 작업을 해서 이렇게 공구 빵틀을 만들고 이제 가게까지 내는 그런 일이 쭉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거 재밌네 아주 그냥. 어? 공구를 통한 삶의 의미를 느껴봤다면 직접 손에 잡아봐야겠죠.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건 다 직접 고쳐 쓰고 그랬어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공구 모양 병가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드릴 머신을 잡아봤는데 뚫고 나사 조이고 그리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아주 튼튼한데. 네. 녹슬고 못 쓰는 공구 같은데 여기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삐까반짝 반짝반짝 빛나게 해 만들어서 우리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귀감이 되고 여기서 기술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여기서. 네. 와서 이제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이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렇지. 영감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제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기술을 익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기술 과학을 또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초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가능하죠. 그렇지 가능하죠? 네. 그럼 이곳이 그냥 우습게 봤는데 나는 기술예술 융합소 의미가 아주 대단히 커요. 공구골목을 나서면 대구 도심의 중심인 경상 가명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골목 여정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숨겨진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한 대구 중구 골목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예, 여행하면서요. 새롭고 소중하고 그리고 놀랄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골목 여행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다음 차기에 한 번 더 와서 중구 골목길 여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를 품은 담쟁이 길에서 시작된 여행의 갈림길.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잠시 쉬었다 돌아 나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골목과 골목을 누비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아닐까요?